리. 뉴욕은 원래?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부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기자입니다. 사코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 시즌 4. 네. 오랜 시간 기다리셨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기다렸어요. 지난 2월, 3월 추운 겨울 암울한 시간들 잘 보내고 네, 4월 만개한 꽃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아씨 막 갑자기 막 탈옥하고 막 이지랄 해가지고 조금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네요. 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간단한 근황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니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잘 지냈어요. 변함없이. 저는 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거나 덥거나 계속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 요즘- 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요즘 건강 전도사 돼가지고 네. 네. 사람마다 붙잡고 한 시간씩 막 설명해줘요. 뭘 한 시간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도 동네를 걸어다니니까 네. 오며 가며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다들 와서 말을 걸어요. 살 빠지셨죠? 이렇게. 그러면은 네, 어떻게 빼셨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네. 뭐,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럼 다들, 그렇군요. 이렇게. 나는 못한다. 약간 이런 사람도 네. 있고, 아니면 좀 자극받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제가 몇 킬로 뺐지? 한 16kg? 7kg 이렇게 뺐어요. 16kg? 네, 한 16kg. 파운드가 아니고 16kg요? 네. 그럼 30파운드가 넘는 건데. 그치.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빼서, 근데 이게 1년 동안 꾸준히 운동해서 뺀 거여서 그냥 되게 몸이 건강해진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확 달라지니까 네. 다들 궁금해해서 길 가다가 사이즈가 몇 물어보고. 개 줄었어요? 제가 원래 애 낳고 확 살이 찌고 나서 거기서 다 못 빼고 다시 코로나 때 야금야금 쪄가지고 네. 진짜 정말 못 봐주겠는 거예요. 사진을 어, 찍으면 너무 막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러고 빼기 시작했는데 다시 옛날이랑 거의 흡사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그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살 빼기 직전에 옷 샀을 때 사이즈하고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달라요? 지금 바지는 한 24, 25. 진짜? 맞아요. 예. 대박! 허리가요? 예. 허리가 24, 25? 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입던 스키니진이 24, 25이었거든요. 네. 24는 완전 타이트하고 25는 좀 편하게 맞고. 그 전은 몇이었는데? 그 전은 23, 24. 아니. 살 빼기 직전에. 그 말할 수 없죠. 그 말할 수 없어. 저랑 같이 입었어요. 그래요? 예. 저 맨날 요다 티밖에 안 입었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이게 한번 예전에는 낮에 아침에 공복에 운동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약간 일반식을 하고 저녁은 안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 가니까 정체기가 왔어요. 그래서 왜 더 안 빠지지? 똑같이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럼 내가 식단을 바꿔볼까? 이러면서 이제 건강 유튜브를 엄청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기본 상식들이 쌓이면서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캐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단을 바꿨어요. 야채 위주에. 야채 위주로.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그 화장실 가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맞아. 괴로워했잖아. 네, 되게 괴로워했고, 이거는 불치병이구나 생각했는데. 불치병. 불치병을 생각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거가 너무 좋겠다. 이게 그래요. 야채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게 바이블이었어. 이게 서울대 수석 합격을 물어보면은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 중심으로 교과서 국영수를 위주로. 열심히 하고 암기 과목도 철저히 뭐 이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먹는 거를 야채를 많이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녁은 안 먹었어요. 근데 낮에 먹는 거를 일반식이 아니라 야채 위주의 뭐 단백질이랑 뭐 이런 거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요. 탄수화물은 그쵸 거의 줄이고 탄수화물 바꾸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 다이어트 계속 안 됐던 이유가 기본 기초 대사량이 적어서 그 대사량을 늘리는 게 필요했는데 그거를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그 아이폰에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랑 제 몸무게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근육량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체지방만 10몇 킬로가 빠졌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뺐다.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데이터가 눈으로 보이니까 더 이러다 이렇게... 둘째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 힘들게 뺐는데 둘째를 왜 나요? 아니 그거랑 둘째랑 왜 그게 연결이 되지? 아니 뭐 자꾸 자코가 뭐 수염을 자꾸 민달지 뭔가 보고 단점은 너무 일찍 자요. 피곤해가지고. 이게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게 잠 잘 자는 게 정말 수면이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그 자는 동안에 살이 지방을 태우는 거거든요. 맞아, 저녁을 맞아. 안 먹고 일찍 자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밥을 애기랑 저랑 밥을 차려주고 자기는 운동 나갔다가 와서 자요. 그러면은 저녁 먹을 시간도 없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잖아. 그럼 새벽 막 4시, 5시부터 깨가지고 막 뭘 싸서 막 먹어. 풀떼기를 막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저희 집이 살짝 이 내리막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나갈 때는 이제 위로 오르막길 살짝 경사 거기를 가는데 끝까지 그 스트릿까지 올라가는데 못 뛰어갔어요. 허걱거려서 초반에. 지금은 거의 여기서 거의 원래는 집까지 안 쉬고 뛰어요. 뛸 수가 있다고? 체력이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대박. 그리고 니자길이라고 동네를 계속 다니면서 최적의 다이어트 코스를 찾아낸 게 있거든요. 그 니자길? 네, 그래서 이제 좋다. 이게 뛰면 좋은데 뛰면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뛰지 않고도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하려면 언덕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덕길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어요. 니자길이 있군요. 자기가 그걸 하루에 2번씩 돈대요. 한 번 갈 때 2번. 근데 이제 기력이 있으면은 뛰고 기력이 없을 때는 오르막길로 가고 코스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2번 도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걸어서 45분? 괜찮다. 네. 니자길 많이 이용해 주세요. 45분인데 그거를 하루에 한 3번은 가요. 근데 이게 동네가 그쪽 그 산길로 이렇게 산이 아니라 거기니까 주택견인데 언덕길이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돼가지고 요즘은 그런 언덕 못 만들어요. 요즘은 그 ADA 그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길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거에서 경사로가 엄청 심하지. 막 한 30도 막 되잖아요. 그런 데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가 이제 나무가 되게 울창해가지고. 여름에도 다니면 진짜 산 타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 수 있어요. 그래갖고 니자길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야, 알려주세요. 언제 한번 코스 한번 이거 지도에 그려주세요. 나도 한번 해보게. 기대 안 한다. 그래서 뭐 건강하게 살 뺐고 잘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옷이 옛날 옷들을 다시 입는 재미가 생겨서 마침 유행도 돌아왔겠다. 맞아요. 다 막. 그렇군요. 자코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원래 저 알러지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봄에 막 꽃가루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번 봄 심하죠. 네, 그래갖고 애기는 원래 좀 알러지가 있었고 감기인지 알러지인지 알 수가 없게 막. 그래가지고 요 며칠 계속 막 몸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막 계속 재채기 한 번 하면 막 10번씩 막 하고. 그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었고요. 뭐 진짜 약간 코 먹은 소리 나네요. 네. 지금 약간 살짝 그래갖고 냄새도 좀 잘 못 맡고. 코로나 걸렸나? 왜 그래? 아니 요즘 뭐 다들 긴장하시잖아. 깜놀. 뭐 약간 코가 계속 그 왜 수영하다 코에 물 들어가면 찌릿한 거 있죠. 네네. 약간 그 상태로 있어요. 계속 코 풀고 이래가지고. 뭐 이게 운동 부족이라 그래. 운동 부족. 진짜. 그리고 우리 집에 나만 멀쩡해. 다른 저희 방송 쉬는 동안 이제 원래 저희 목표가 이게 뉴욕시를 엄청 많이 좀 초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이제 광고 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정이랑 스케줄을 맞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계속 이제 추적하느라고 실컷 다 연락해갖고 뭐 했는데 한국 가 계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재미있는 분도 많이 이렇게 얘기랑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케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봐서 알잖아요. 저야 맨날 보죠. 우리는 청취자분들은 못 봤잖아요. 이제 출근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일주일에 맞아. 짜증나. 작고님도 똑같이 일주일에 4번이에요? 그게 당장 아니고 6월 달인가부터죠. 6월 달부터 이제 그거 네. 이제 맨데토리로 바뀌고. 4번으로. 일주일 4번 출근. 근데 이게 자꾸 위에서 막 회의를 막 원래 안 나가는 데를 잡고 막 안 나오면 막 괜히 이렇게 눈치 주고 약간 뭔가 종의 이렇게 어그리먼트가 있는 것 같아. 위에서부터 야 나오게 하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기 잠깐 다시 예전 회사에 네네. 프리랜서로 일 한 몇 달 하고 왔는데 거기도 이제 재정비를 해서 뉴저지에 있는 애들 출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제부터는 뭐 다시 출근시킨다고. 그리고 이제 횟수도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하게 다 지금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대놓고 모여서 우리 이렇게 나오게 해야 돼 이렇게 어그리를 했다기보다는 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이 동네 장사도 안 되고 그치.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 모여서 야 우리 이거 임대비료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사람들 나오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퍼지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세금을 관련된 혜택도 이 사람들이 굳이 온라인으로 안 하고 오프사이트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텍스 혜택을 받아요. 그 니자네 회사가. 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뉴욕에서 찍었어요, 뉴욕에서 만들었어요 하면은 붙여주는 마크가 있어요. Made in NY라고. 영화 보실 때 보면은 뉴욕 배경으로 한 영화 이렇게 쫙 올라가면 네. 마지막에 코닥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Made in NY 이런 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딱지가 붙었다는 얘기는 뉴욕에서 영화를 찍거나 네. 뉴욕에서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뭐 케이터링도 해야 되고 뭐 촬영 스텝도 써야 되고 포스트 작업하면 이렇게 니자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줘요. 이 로컬 경기를 활성화시키니까. 그런데 뉴저지에 있는 사람, 뉴저지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 그죠. 이 딱지의 목적이 네네. 자기네 경기 활성화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주소지가 뉴저지인 거랑 상관없이 일을 그러면은 여기 뉴욕 안에서 했다. 그러면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는 인플로이들도 다 회사가 받는 거죠. 회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근데 이게 저희 회사가 글로벌 회사여서 우리 회사 아니지. 학시. 그래서 잘 불러주면 그 되지. 회사가 글로벌 회사여서 사실 뉴욕 프로젝트 말고도 많아요. 근데 뉴욕 프로젝트 할 때는 꼭 그걸 받으려고. 왜냐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를 낼 거 아니에요. 네네. 누구가 어디에 어떻게 우리 일했다. 뉴욕에 일하는 사람이 이만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낼 거 아니에요. 네네. 서류를. 그게 이제 몇 % 이상이 돼야 뉴욕에 산 사람이 이나 뭐 뉴욕에 와서 일하는 애들이 몇 %다라는 그거를 충족시켜야지 그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는 너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사실 그 뭐 진짜 일 받아서 인건비 주면 사실 회사 측에 그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베네핏이 회사 꼭 챙겨야 입장에서는 되는구나. 꼭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도케 씨는 일주일에 4번씩 출근하고 계시죠? 요즘 4번, 미니멈 3번. 뭐 미팅이나 콜이 갑자기 아침 8시에 잡혀 있는 날이 있는 날은 그냥 집에서 콜 받고 뭉개다가 그냥 일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6월부터는 4일씩 출근해야 돼서. 그래도 5일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조만간 5일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건 모르죠. 이제 한 시즌 이제 5월달 되면은 금요일은 뭐 해프데이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바뀌잖아요. 썸머 워킹 아워가 그렇게 바뀌니까 그거 지나면은 9월달 10월달 되면은 일주일 내내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그게 이제 일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기가 안 그죠? 좋고 그렇게 일하는 게 나도 꼰대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work from home 하는 게. work from 하는 게 그게 익스큐즈가 되면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제 나는 아무래도 로컬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항시 어베일러블 하지 않으면 그치. 그게 하루 밀리고 이틀 밀리고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 그 열받지. 그러니까 그게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로컬 프로젝트를 하면은 애들한테 돈을 더 주더라도 이 프로젝트를 어사인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 너네 엑소 어마운트의 보너스가 생긴다. 네네. 그 대신 너네는 미니멈 4일 출근을 해서 팀워크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달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로컬 일을 해보니까 그런 게 예전에는 뭐 코비드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워크 프롬 홈이라는 컬처가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하려면은 그래서 일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져도 워크 프롬 홈이니까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됐단 말이지. 그죠. 근데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프로젝트는 그게 그런 핑계가 먹히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너네 사정이지. 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런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커리지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과감하게 워크프롬 하지 말고 주 4일제로 이렇게 바꾸는 그렇게 게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 주 4일만 일하는 걸로. 아예. 그러면 월급이 그 줄어드는 거 아니고요? 그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거는 안 좋은데? 월급 뭐가? 줄어드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는 그거를 매니지를 해야지. 4일로 5일치 일할 거를 4일치로. 뭐 그런 식으로 한달지 아니면은 뭐 그런 컨비네이션이 그러니까는 주 4일로 입법을 하면 지금 뉴욕 스테이트가 그러잖아요. 그게 입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이민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치. 풀타임의 데피니션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40시간을 4일 안에 꾸겨 넣는 방법이 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디테일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 해결을 해야겠지만 난 그것도 말이 된다고 봐. 요즘 같은 세상에. 일주일 4일. 근데 미국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주 4일로 하고 그 40시간만 채우면 되니까 4일 안에.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이제 주 4일 얘기가 뭐 스물스물 하는데 한국은 이게 안 통하는 게 어차피 사람들 다 야근하는데 주 40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52시간이지. 그죠. 요즘은 뭐 많이 줄었대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면은 주 4일로 하고 월급 줄일래? 이러면 다들 그건 싫다고. 그렇지. 하는데 어차피 그러면 내가 야근하나. 월급을 줄이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월급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직도 야근 문화가 너무 이렇게 만연해 있어가지고. 미국은 야근 문화는 없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그죠. 뭐 야근하면 난리 나는 거지 뭐. 아니, 도깨씨 같은 특히 성격은. 아니 뭐 프로젝트에 어떤 커미트먼트가 있고 그게 어느 데드라인이 있고 그러면은 뭐 야근할 수도 있는 거지. 야근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1년 내내 지속이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매니지먼트가 잘못된 거지. 완전 매니지먼트가 잘못된 거지. 근데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도깨씨가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돌아가는 게 그리고 재미가 없어 하니까 약간 되게 시든 좀 뭐라 해야 되지? 꽃 시든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몸으로도 이제 뭐 이가 막 염증이 나서 이를 뽑는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생기고. 좋은 프로젝트가 얻어 걸리는 게 참 진짜 맞아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 나도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제 근황 얘기하지만은 손님들하고 여기서 만나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손님하고는 굉장히 익사이먼트를 가지고서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나는 나대로 신나가지고 좋은 집을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나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이번 스프링 마켓이 부동산이 너무 가격 많이 올랐어요. 지난 1월하고는 또 다르게. 더 올랐어요? 네, 훨씬. 진짜 항상 오늘이 제일 싸. 맞아, 진짜 정답이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제가 이상하게 리스팅보다는 이제
집을 파신다는 손님보다는 사신다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이제 즐겁게 집을 이제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오시는 손님들마다 집을 살 수 있게 정말 그 숱한 경쟁을 뚫고서는 이제 비딩에서 이기고 집을 사고 계약을 마치고 그러기는 하는데 가격을 쳐서 낼 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 이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을 딱 이제 마켓에 내놨는데 이 집이 예를 들어 70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어느 정도 70만 불이면은 요즘 돈으로 한 9억 정도 되죠. 9억 이렇게 딱 내놨다 하면은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은 몇 월 며칠 예를 들어 수요일 1시까지 오퍼를 다 내세요. 이렇게 딱 공지가 딱 떠요. 그럼 그때까지 그거를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5개, 9개, 어떤 집들은 25개. 이번 봄 시즌에 최고 많이 받은 데는 제가 그 오퍼를 들어갔죠. 74개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일 높은 그 비딩 가격을 적거나 아니면 셀러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유주얼리 가격을 제일 많이 적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집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적어낼 때 내가 그거를 알았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원래는 보통은 그 전에 지난 6개월 혹은 1년 정도에 팔린 가격을 쫙 뽑아서 비슷한 형태의 집을 쫙 뽑아서 동네에 대략 어느 정도에 팔렸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약간 그 리서치를 한 다음에 적어내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내가 미쳤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게 이 가격을 적는 건 좀 미친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겁나 열심히 그 컴패리즌을 쫙 뽑아가지고 거기 막 이제 막 몇 퍼센트 올라갔고 몇 퍼센트 올라갔고 이 집은 뭐가 있으니까 플러스 막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딱 넣으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마켓이 비이성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근데 그 딱 집을 딱 보는 순간 이 집은 얼마겠어. 약간 하면서 내가 미친 걸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게 미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럼 돼. 그러니까 아무리 그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래도 그거보다는 경험에서 오는 약간 요즘은 데이터가 좀 무의미하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이게 리얼이스테이트 시장은 거래가로만 가격이 정해질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호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도 그런 거 계속 조사하고 주택 동향 이런 거 보고서 발표하고 이러는데 원래는 실거래가로만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그 예측을 해야 되잖아. 그 정책을 세우려면.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표를 만들어요. 그 데이터를. 근데 시중 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자기네가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호가를 기준으로. 한국 아니면 미국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호가는 예상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실거래가가 저번 달에 이 동네가 얼마였대. 이거와 상관없이 가가지고 싹 보고 이번 달에 요건 한 몇 억 더 얹어줘야겠네. 이러면 그걸로 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진짜? 물론 그거보다는 과학적으로 하겠죠. 은행이니까. 근데 그게 과학적이지만 그냥 예측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집값이라는 게 이게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게 데이터라는 거는 거래가 한 100만 개가 일어나면은 확률이 올라가지만 거래가 한 100개다.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와. 그러니까 그 호가라는 게 경험에 의해서 그냥 은행에서 그 모기지 담당하는 분이 짬밥으로 이렇게 해갖고 은행별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게 시장이 안정적이면 그 둘의 차이가 많이 없는데 그죠. 시장이 막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만약에 내가 미쳤나 할 정도로 내도 그게 내 다음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내가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데 조금 더 높게 써서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이래가지고서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것도 약간 딜레마예요. 너무 비싸게 집을 사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어떤 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사야지. 사는 게 이 손님한테는 더 기쁨일 수도 있겠다. 사실은 돈 1, 2만 불 차이는 모기지로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이걸 이기는 게 손님한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이 집을 얼마나 사고 싶은지 넘버로 얘기하라고 그래. 1 to 10. 그러니까 열망을 얘기하라고 그래. 그래서 뭐 그냥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거 하고 눈을 반짝이면서 난 이 집을 꼭 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이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그니까. 니자님이 보여줬던 그 눈빛을 이제,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런 걸 그렇게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와이프들이 딱 보는 순간 나는 이 집을 사야 되겠어. 약간 이 눈빛이 반짝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기게 노력하는 거죠. 네, 어쨌든 나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지만 되게 재밌고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집에만 있지 않고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맞고. 이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지금 뉴욕은 또 달라요. 근데 뉴저지 여기 볼겐 카운티는 그리고 옆에 뭐 파사액 이런 데는 굉장히 지칠지 모르고 셀러스 마켓이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요즘에 동네에 집이 이제 봄 되니까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집 구경하는 거 좋아하니까 가끔 이메일이 와요, 진로에서. 그러면은 새로 뭐가 왔어? 그럼 이제 진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막 오픈하우스 뭐 세러데이, 썬데이 이렇게 떠요. 그럼 궁금하니까 그럼 어차피 내가 맨날 하는 일이 동네 돌아다니는 일이잖아요. 그치. 걸어갖고 가서 너 에이전트 있어? 그럼 있지. 스팍. 저번에는 우리 같이 아는 친구가 집을 파는데 너 손님 왔었었는데 제가 누군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래 나중에 딱 보냈더니 니자님 이름하고 전화번호 보내줬어. 보통은 내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이름만 쓰거든요. 근데 한 군데 갔더니 그 에이전트의 연락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되나? 적어도 돼요. 상관없어. 적어. 네, 그 원래님 번호가 2개가 저장돼 있는데요. 어느 게 비즈니스고 어느 게 그 퍼스널인지 몰라가지고 살짝 고민하다가 위에 있는 거 쓰고 나한테 전화를 했네. 아무튼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이 가장 싸다. 근데 확실히 그렇구나.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캐파시티가 다 차서 그 왜 도시 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아예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가 있고 조금 집 서버번이 있고 아예 맨하탄 같은 도시가 있고 그렇게 레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단계를 넘어가는 정도의 밀도가 되려면 지하철이 깔리든 뭐 그 매스 트랜짓이 있어야 돼요. 근데 뉴저지 저희 사는 요쪽 동네는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어. 고속도로 위주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도를 높이지 못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있는 집들을 계속 사고 팔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밀도를 높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높이려면 학교 지어야 되지. 야, 도로 뭐도 안 돼. 그러면 도로가 안 되면 매스 트랜짓을 넣어야 돼. 근데 그걸 넣을 생각은 없어. 학교를 넣을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집을 못 지어. 그치.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근시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긴 한데. 근데 미국 자체가 한국처럼 여기에다 우리 아파트 때려치워 이게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그 요즘 그 주지사 무슨 뭐 그거 나오나 봐요. 제가 그 옛날에 저지시티 했었을 때 큰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아직도 안 되고 있어. 그냥 슬로울리 매일매일 회의만 하고. 근데 그 사람 그 당시 시장의 비전 중 하나가 그렇게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어포더블 하우징을 집값을 떨어뜨리고 이게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희 시티에. 그 사람이 이번에 주지사 나오더라고요. 주지사가 아니고 거버너 아니에요? 거버너. 세네터가 아니고 그 사람 아마 거버너일걸요? 거버너가 주지사 아니에요? 아니지. 주지사. 세네터. 거버너가 주지사인가?
맞아. 주지사가 그거는 주지사가 여긴 좀 잘라. 센- 정말 너무 무식해 보여. 세네터는 뭐야 그럼? 세네터가 상원 의원. 아, 상원의원 나가는 거야? 아니 몰라 나도 둘 중에 하나 뭐 뉴저지 하여간 거버너였나? 세니타이저나. 그 뭐야 주급 어. 주급의 그 뭘 출마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거기 원래 전 시티 시장 시장이요. 출신이었어요. 그렇구나. 저기 조시 가트마이어? 아니 스티브 플롭. 스티브 몰라 플러?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라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거를 선호하는 쪽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미국이 일단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페더럴이 있고 중앙 정부가 있고 각 스테이트별로 정부가 또 있고 그리고 또 그 주 안에 있는 조그만 이 뮤니스퍼들이 너무 또 많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일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렸나? 걔 그만둔다 그랬어. 걔가 무슨 뭐 정부의 거버먼트의 뭐 거버닝 바디의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막 그딴 소리를 했잖아. 뻘짓하긴 했는데 하여간 이 미국의 이 거버닝 스트럭처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돼 있고 그쵸. 사실은 이게 알게 모르게 새는 돈도 많지만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정부하고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거든. 그 정도 규모가 되면.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그런 아파트 사업이나 뭐 무슨 주택 공급이나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진행이 될 수 있는 규모인 반면에 여기는 그런 스트럭처 자체도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사는 이 벌겐 카운티는 꼭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것 같아. 그게 또 2년 4년마다 뭐 세네터니 거버너니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정책의 한국은 그것도 있고. 아주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게 있어요. 아파트 돈이 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어주세요잖아요. 그렇고 어디 시골 가면 굳이 아파트를 왜 지어? 그런데 막 시골에 막 아파트 짓고. 맞아. 근데 미국은 그거조차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원래 미국은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미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쵸. 사람도 with 있고. 하얀 펜스, 하얀 울타리. 그래갖고 우리 동네 버스. 나 지금 무슨 병신체였어? with 하얀 펜스. 이거 뭐야? 귀여워. 그 우리 동네에 버스 들어오는 거조차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시화 진행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맞아. 사람들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야, 오랜 시간 문제가 됐던 게 요즘 와서 골마 터지는 거구만 결국에는 이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함께 비정상적인. 그래도 그 와중에 굉장히 좋은 셀러들도 있어요. 보면은 집을 정말 아름답게 가꿔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비싼 가격과 함께. 제가 산책 가는 길에 항상 보는 집인데 이게 파는 거예요. 근데 집 구조가 일반 집이랑 다르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 에고가 되게 센 분이 내가 한번 지어봐야지 하고 지은 걸까? 할 정도로 구조가 좀 되게 특이한데 근데 그걸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사겠어? 이랬는데 언더컨트리가 딱 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뾰족뾰족한 집? 네네네. 그 파크 애비뉴에, right? 그래서 그거 이것도 팔리네. 네. 오히려 그 옆에 또 내놓은 집이 있는데 그건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생겼는데 그건 아직도 안 나가는데 특이하게 생긴 그 집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 참 다양하구나. 그죠. 근데 보면은 그 집마다 에너지가 분명히 있고 딱 자기한테 맞는 그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결혼과 같아. 정말. 그리고 근데 그 집을 특이한 집은 들어가 보셨어요? 저 거기 안 가봤어요. 근데 건축가가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아까 두개 씨랑 또 한참 얘기했는데 집 중에 제일 안 팔리는 집이 뭔지 알아? 건축가가 본인이 살려고 지은 집이야. 그게 진짜 그 집이 조금 약간 되게 구조가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지은 거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살고 싶은 대로 지은 맞아. 근데 진짜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시장에 저항하는 사람. 그죠. 레지스탕스야 우리는. 근데 반대로 예전에 건축가 부부가 살던 집 옛날에 저 집 구할 때 봤었는데 거기는 되게 예쁘게 해놨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사람들 집 팔고 나갔잖아요. 새로 이제 주인이 와서 한번 생각나서 또 그 앞에 지나가 봤는데 너무 평범하게 다시 그냥 노멀하게 돌아간 맞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 집이 그러니까 집이 누가 사냐가 너무 정말 중요해. 진짜로. 그러니까 배우자 잘 만나야 돼, 정말.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되게 결혼과 같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은, 집들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나한테 맞는 집이,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딱 이제 발견해서 이 사람이어야 돼, 이 집이어야 돼 하면은 액션을 해야죠. 이제 액션을 취해야지. 그래서 도쿄님 딱 액션 해서 그치, 만나신 액션 거예요? 딱. 집 이사 가면 이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도 딱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 예쁘게 가꾸면서 그렇게 살면 집도 정말 맞아요. 그거를 집에서 돌아오는 그 피드백이 있다니까요. 집이. 옛날에는 오픈하우스 가봐도 되나? 약간 이랬는데 요즘 되게 뻔뻔해져가지고 다 내 이름 적어. 산책하다가 그냥 쓱 들어가가지고 이름 쓱 쓰고 볼게 이러고 쓱 보고 맞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는 거 보면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니까. 근데 사진 찍기 뭐야, 전에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Can I take a picture? 물어봐야 돼요. 그래요? 근데 네. 사진은 안 찍어요. 어차피 내가 살 집이 아니라고. 그렇긴 하지. 내가 살 집이면은 막 하거나 뭐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하겠는데 그냥 나는 여기 미국은 집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다 아파트는 안 궁금해. 그죠.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는 집들마다 다 제각각이어서 솔직히 되게 잘해놓은 집들은 아내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아. 항상 내 집과 다르니까.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궁금한데 그럴 기회에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맞아. 아니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더 컨트랙트 들어간 집이 있는데 집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방 중에 하나에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뉴욕 그러니까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그러니까 이민 온 증서가 선조에 그게 프레임이 돼가지고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치아 뭐 이런 것도 써 있어요?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앨리스 아일랜드 그때 당시에 그 해줬던 사람의 사인이 되는 약간 누래진 그 증서가 딱 이렇게 프레임이 딱 돼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이민 온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와 했는데 엄청 정리가 잘 돼 있는 집이었는데 베이스먼트를 딱 갔더니 정말 보물섬에 나오는 그런 트렁크 있죠. 나무로 돼갖고 이렇게 여기 열면은 해골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찡똥똥똥 그렇지 쫑쫑쫑 박혀 있는 그 트렁크가 투 뉴욕 딱 그게 딱 택이 딱 달려서 밑에 딱 있는 거야. 그 선조가 딱 올 때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네. 그거를 내내 보관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딱 열면은 드라큘라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고서 와 대단하다. 근데 그 집도 그 주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엄청 정리가 잘 돼 있고 막 정말 맞아. 그런 관리가 집 잘 돼 보면은 있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각이야. 어떤 집은 야, 진짜 정리 좀 하고 살아라. 맞아. 아무튼 또 금은보화. 어쩔 수 없이 또 집 얘기로 한참 했네요. 집 얘기 한참 하셨네. 네네. 이번에는 더 많은 뉴욕시로 이번 시즌을 채울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죠? 지금까지 작가님? 얘기한 것들 중에 힌트가 있어요. 네. 그건 뭐야? 건축, 네. 금은보화, 네.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네네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가 좋은데요? 뭐, 드라큘라도 있었는데. 그래? 드라큘라는 없는 거야? 나는 드라큘라는 섭외한 적 없는데.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답글로, 반갑다고 인사 한 번씩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은근히 좀 저희를 감사하게도 기다려주신 분들이 가끔씩 연락 왔어요. 네. 언제 올라오냐. 너무 좋다, 진짜. 진짜 감사해요. 협박인 것 같은데, 약간. 언제 올라오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간단한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즌 4. 생존 신고. 네. 그러게. 네. 앞으로는 매주 올라오는 오랜만에 하시니까. 앞으로는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녹음하고 열심히 일주일 딱딱딱 해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건축가는 도쿄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운동한 리자였습니다.
제약거였습니다. 예.